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증시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장중 하락했다가 다시 보합권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의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있다가 차트 분석을 하면서 오늘 시황과 그리고 이슈 그리고 수급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셀트리온 제약을 제가 계속해서 셀트리온 그룹 내에서 삼형제 막내이면서 셀트리온의 제약에 대해서 이제 알려고 하면 셀트리온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알고 헬스케어도 같이 알고 제약을 같이 봐야 우리 제약도 같이 뻗어나가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제약만 보면 안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니까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늘 같이 봐야 제약을 투자하더라도 큰 방향을 그려낼 수가 있고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 셀트리온 제약의 현재 매출이요. 보면 고덱스 이게 가장 커요. 간장약입니다. 대웅제약의 우루다가 제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고덱스 그리고 한국판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매출 비중이 지금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죠. 지금 시총이 많이 커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지금 현재 같이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항체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농도 휴메라 제품이 나왔지만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긴급 승인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요거를 기대감으로 나오고 그 다음 결과물로 나오고 마지막 실적 발표까지 매년 연평균 30% 이상 성장이 가능한데 이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에 합병 이슈가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같이 이 셀트리온 삼형제가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죠? 다들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셀트리온 제약은 이 케미컬 사업부죠. 왜냐하면 셀트리온 그룹을 보게 되면 CMO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CMO. 의류로 치면 OEM, ODM입니다. 그죠? 공장인데 기술력이 좀 있죠? 이걸로 시작했어요. 브리스톨 마이어 스킵의 CMO로 시작을 합니다. 자, CMO 여러 가지 회사를 받았겠지만 브리스톨 마이어 스킵도 했고 여기서 이제 세계 최초로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고 케미컬도 같이 시작을 했죠. 그리고 바이오 신약 같이 여기서 돈을 벌어서 신약에 투자하고 있는데 자, 닥게다 아시아 태평양 사업부 18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케미칼의 글로벌화가 기대가 되죠. 그래서 결국 거대 다국적 제약사로 가는 겁니다. 일로 가기 위해선 또 합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은퇴하기 전에 우리 서정진 회장님의 소원이라고 하시죠. 자,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지금 주가는 셀트리온 제약의 지금 주가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도관,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도관, 셀트리온 그룹주이기 때문에 막내이지만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다만 주가가 이렇게 일자로 섰어요. 거의. 섰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가더라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못 가더라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관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가더라도 차익 실현 물량 소화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착안해 주시고요. 자, 또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셀트리온 제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있지만, 자,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투자하시려고 하면 바이오 업황, 의약품, 케미컬, 의학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합성의약품 신약이라고 하죠. 합성의약품의 가장 원인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자, 타이레놀 아스피린이 있죠. 아스피린. 여기에 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까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스피린을 보게 되면 합성의약품은 사실 독이에요. 약이라 그러면서도 독이라고 합니다. 그죠? 독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의 영향을 다 주거든요. 그래서 그 약의 그 탄생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이제 그 버섯나무 껍질에 살리신산이라고 하는 해열제, 진통 해열제하는 그 원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원료로 만들어가지고 그거하고 아세트산 그리고 이제 비켜와 물하고 어느 정도 믹스를 해가지고 같이 필터를 통해서 대량 생산하는 겁니다. 근데 100여 년 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짧았어요. 150년 전에는. 근데 이게 세균에 감염돼서 그랬던 거거든요. 어쨌든 이 페니실린의 항생제가 그때 개발이 됐고 이 합성화품에 좀 보면 합성화품 신약이 있고 그 다음 계량 신약이 있고 그 다음 제네릭이 있어요. 이게 합성화품의 세대거든요. 완전한 신약, 계량 신약, 제네릭. 완전히 똑같아요. 제네릭은요. 물리적식으로 완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비되는 게 바이오 시밀러. 좀 설명드릴게요. 계량 신약은 바이오 베터. 여기에는 바이오 약품 신약이 있습니다. 사실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바이오 시밀러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자전거에서 자동차,
항공기로 가는 기술인데 이 바이오 약품 시밀러는 사실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오 약품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란 말을 붙였어요. 비슷하다. 왜? 쌍둥이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세포, 이 단백질도 생긴 게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렇고요. 여기에는 뭐 항체가 있을 수 있고요. 1세대 의약품인 제조합 단백질이라고 하죠.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 호르몬,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 그리고 이 계량 시량에는 바이오 베터는 플래텀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SC 제형, 그죠? SC 제형, 피아주사 제형이라고 해요. 정맥 주사형을 피아주사 배형으로 바꾼 거. 그리고 ADC, 컨주올이라고 하죠.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을 결합시켜 놓은 거죠. 가서 항체가 안내하면 가서 케미컬이 가서 터트리는 겁니다. 효능을 극대화한 거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중항체. 우리 셀트리온은 단일 클론 항체잖아요. 근데 항체 하나가 이 항원 두 마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양쪽 팔에다가. 그죠? 그리고 이건 ABL 바이오. 어쨌든 이런 기술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약효 지속성 플랫폼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이오 약품이 좋은데 우리 몸속에서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약품의 반감기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거죠. 그래서 자, 내 몸속에서 오래 머무르니까 이제 약의 투여량이나 이런 부분을 뭐 인슐린을 뭐 하루에 한 번을 갖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 2주에 한 번, 성장 호르몬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베터 기술이라고 하고 바이오 베터, 그리고 위로는 바이오 신약이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바이오 신약에는 지금 코로나 항체 치료제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왜? 신약을 개발하는데 10년, 짧게는 10년에서 15년 걸려가요. 이거를 1년 안에 개발한다고 하고 2년, 이번 하늘이 준 기회죠.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CTP27이라고 하는 종합 독감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 개발하는데 보통 15년에서 10년 걸려요. 임상 3상 마무리 하려면은요. 제품 승인까지. 4상은 이제 승인이 나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에게는 하늘이 준 기회이고 우리 셀트리온 제약도 이런 기대감과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가 많은 부분을 같이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 약품하고요. 키메리카 약품 분자 구조나 이런 것들 다 다릅니다. 이 부분도 착안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바이오 업황을 셀트리온 제약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바이오, 케미칼,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연결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다음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배구조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 부분을 셀트리온 제약을 보시면서 같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께서 나와가지고 이제 임상 2상 결과물 거의 다 끝났다. 그리고 결과물 도출하자. 그리고 이제 식약처로 갖고 오면 빠른 시간 안에 승인 내겠다. 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점점점 더 긴급 사용 승인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아산병원에서는 치료제로 승인이 치료제 목적으로는 승인이 났고, 예, 그래서 앞으로 점점점 기대감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대감이 현실화되면서 차익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착안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주식 투자는 늘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식 투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서 중요한 건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경제가 지금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사상 최대고 지금 미국 사망자가 3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인가? 그 중요한 거 그때 사망자를 넘어간다고, 세계대전 사망자를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 봉쇄 우려가 있고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빨리 이제 승인돼서 한국을 포함해서 한국을 청정지역, 물론 이거 완전히 청정지역을 만드는데 2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같이 다 투입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단키트도 계속 이제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식시장도 경제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시장에 꽂히며 기업의 자본 조달 창구이며 자산시장의 큰 축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시황을 봐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항상 방송 이제 계속 시황을 설명드리면서 실물 경제의 작동 원리를 너무나 잘 배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큰 그림, 그리고 바다에서 배가 항해를 할 때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황을 좀 살펴보면 미국 증시가 다우는 0.26% 빠지고 나스닥은 0.44, S&P는 0.44% 빠지고 나스닥만 혼자 0.5% 상승했어요. 자, 이걸 보면 내용물을 좀 보면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이견을 보였고 영국 브렉시트 이거에 대해서 좀 딜레이가 됐어요. 노딜로 가는 게 좀 길어지는데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내년 원유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에너지 업종이 급락을 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먼저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를 보게 되면 내년 원유 수요가 일평균 36만 배럴 하향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 수요 회복이 쉽지가 않고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둔화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 업종이 일괄적으로 다 약세를 보였고 S&P 500이 아닌 100에 옥시덴탈이 빠지고 테슬라가 편입됐습니다. 결국 전통 에너지에서 친환경, 전기차 트렌드를 대변한다고 보는 겁니다. 테슬라가 4.8% 상승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특징이 견고한 실적 기대가 높은 기술주로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빅테크의 EU가 유럽연합이 반독점 규제에 이슈가 있었어요. 미국 자체 내에도 그렇지만 이게 성장주 섹터에 빅테크,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팡, 마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서 한국 증시 성장 섹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체킹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양책을 좀 살펴보면 자, 이게 면책조항, 그러니까 지방정부 지원 규모는 1,600달러 따로 하자고 하고 7,450억 달러는 먼저 처리하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민주당이 추가한 부양책 관련해서 발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물 출하가 되면서 이 내용물을 살펴봤더니 이 주정부 미지원 시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위협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줄다리기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다가오고 있고요.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실물 지표, 자 11월 실물 지표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공정자 투자 상해가 기대가 예상이 되는데 자 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화된 시장이에요. 그죠? 차익 실현 욕구.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도 그 변동성이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증시가 2시 반 정도 돼가는데 2시 28분인데 다시 또 장 초반에 급락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코스피 0.58, 코스닥 0.28%. 우리 셀트리온 제약이 상승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정보점 뚫을 태세입니다.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번 볼까요? 3위만 한번 같이 보고 갈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이게 지금 많이 3%, 4% 가까이 빠졌다가 다시 또 아래 꼬리 달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셀트리온까지 한번 같이 보고 올까요? 우리 셀트리온. 대장이죠. 셀트리온 삼형제 중 큰형. 자, 얘도 지금 다시 또 아래 꼬리 달면서 전반적으로 삼형제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정말 펀더멘탈 끝판왕이고, 자,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노후까지. 자, 그리고 앞으로 최소 10년, 15년 노후까지 투자가 가능한 실적을 뽑아내면서 숫자로 찍어내면서 가능한 기업이라는 거죠. 셀트리온 제약은 중요한 건 합병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말씀을 좀 드릴게요.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실적보다 앞으로 그 기대감 그리고 모멘텀 그리고 합병 이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글로벌 케미칼의 그 셀트리온 그룹의 일환 그리고 중요 사업이 확장이 되고 규모가 그리고 합병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의 그 모멘텀 항체 치료제에 대한 같은 그룹의 모멘텀으로 지금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착안을 해주시고요. 자, 대단합니다. 자, 올라왔어요. 자, 다시. 그래서 차트 분석을 같이 하고 수급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분석을 보고 볼게요. 자,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슈팅이 나왔죠? 보기에도 슈팅이 확 나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물대, 이평선이나 이제 매물대나 지지선, 일봉상, 요 일봉 분석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확대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죠?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급등이 나와서 이 박스에 지지를 많이 받은 곳, 21선, 이 지지가 강하겠죠? 요 박스에요. 1차 박스, 그리고 그 위에 2차 박스입니다. 자, 이제 고점권 이제 박스권이에요. 이걸 뚫고 지금 가려고 하고 있죠. 매물대 접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지를 5일선, 일봉상 지지, 그리고 11선 3개가 지지를 받았어요. 받고 다시 이제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보시면 돼요. 1차, 2차 박스권은 여기입니다. 그죠? 1차, 2차 박스권. 이 안에서 노는 게 중요해 보여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자, 그래서 이런 모멘텀과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트리거가 나오면서 변동성 확대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확대를 하면서 자, 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죠?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